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네오나치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국과 나토를 상대 전쟁을 치르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러시아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수보로프의 사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보로프 장군은 일찍이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수많은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달려들고 있지만 끄떡없는 비결입니다. 서방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 예산은 미국의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또 국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GDP 수치만 보면 러시아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 정보국장도 한 번은 서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외 정보국의 예산이 미 CIA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밀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보로프는 일찍이 정확한 판단과 스피드, 공격이 승리의 기본 요소라고 했습니다. 기습은 적을 패퇴시키는 것이다. 훈련이 힘들면 승리는 쉽다고도 했습니다. 또 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로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겁먹으면 반은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적은 사정없이 괴멸시키되 패배한 적과 민간인에게는 관대함을 베풀라고도 했습니다. 적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말고 승리하면 뿌리를 뽑아버리고 도주로를 차단하라. 적이 물러나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다. 차단에 포위하고 분산시켜야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을 지옥에 몰아넣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화력은 승리의 문을 열어 제칠 것이다. 등등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60여 차례의 전투에 참가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알렉산드르 수보로프의 군사사상은 지금도 러시아군 전투교류와 리더십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 수보로프의 이름은 매년 러시아 주도로 열리는 국제군사올림픽의 종목명이기도 합니다. 보병 전투차로 12개의 장애물과 하천을 건너 지정된 장소에서 사격을 가하는 기량을 겨루는 종목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스피드, 공격이란 3대 요소가 결합되는데 이를 수보로프 어택이라고 합니다. 1730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알렉산드르 수보로프는 Science of Victory라는 표현으로 축약됩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 문학, 철학, 지리학은 물론이고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폴란드어를 학습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확장된 국경을 확보하고 군사 위협을 과시하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러시아식 전쟁 교류를 남겼습니다. 플루타르크, 케서르, 나폴레옹의 전쟁 방법을 집약해 공성전과 포병, 요새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폴란드와의 전쟁이 일어나자 크라코프를 함락하고 나라 자체를 찢어버렸습니다. 또 터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특히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이스마일 공성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오토만 제국을 격파했습니다. 이스마일은 오데사 동쪽에 있는 군사요 중지로 베오그라드, 브라티슬라바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성체를 연구하고 어디를 치면 무너지는지를 연구한 전쟁 과학의 승리였습니다. 수보로프가 터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자 그에게 헌정되는 곡 그럼 바베디 라즈다 바이샤도 작곡될 정도였습니다. 영어로 Let the Thunder of Victory Rumble, 승리의 천둥이 울려 퍼지게 하라로 해석되는 이 곡은 당시 러시아 제국의 비공식 국가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가사 하나하나가 웅장합니다. 승리의 천둥이 울려 퍼지니 러시아의 영광은 더 밝게 빛난다. 강하다는 무슬림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 우리들의 우아한 어머니 예카체리나 만세. 다뉴브 강물은 거세지만 마침내 우리 손에 들어왔네. 코커서스가 우리의 무용을 존경한다는 웅원한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국제지정학에서 등장하는 국가는 폴란드, 터키, 프랑스, 프러시아 등으로 공교롭게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유럽과 중군동에서 러시아 경계를 확정지은 예카체리나 여제 시대 때 수보로프가 활약했습니다.
수보로프는 예카체리나 여제의 맹우였습니다. 그러나 예카체리나는 그의 아들 바벨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벨은 짜르가 된 뒤 예카체리나 여제 때 기틀을 다진 러시아 군사 개혁을 되돌리려 했고 결국 눈에 난 수보로프를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사적 천재성은 다시 그를 전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에 연합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수보로프를 콕 집어 사령관으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군보다 오스트리아 군의 병력이 더 많았지만 수보로프는 오스트리아 군까지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수보로프가 이끄는 군대는 이태리 밀라노를 점령하고 일시적으로 프랑스군을 몰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명한 게 수보로프의 알파인 마치입니다. 눈 덮인 알프스산을 넘어 진격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파른 벽과 거친 강이 있는 이 지역은 쉘레넨 계곡입니다. 스위스의 이곳에는 수보로프의 영웅적 역사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수보로프는 개별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그의 러시아군 상세인 알렉산드르 고르샤코프는 무능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수보로프는 그러나 러시아군의 4배 이르는 프랑스군을 상대하면서 사상자 수를 최소화하고 전략적 철수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당시 알프스 행진을 묘사한 기록화로는 수리코프라는 화가의 그림이 아주 걸작입니다. 위험한 알프스의 빙벽을 미끄럼을 타면서 내려가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수보로프 장군이 백마를 탄 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흥미로운 것은 병사들의 표정입니다. 앞줄의 병사들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인데 반해 뒷줄의 병사들은 위험하지만 빙벽을 미끄럼을 타며 내려가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기왕에 이렇게 된 것 미끄럼 타는 것을 즐기지 않은 듯 다소 여유있고 유쾌한 표정입니다. 수보로프는 전쟁에 나가면 일반 병사들처럼 지푸라기 위에서 잠을 자고 똑같은 메뉴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승리가 병사의 사기, 훈련, 지휘관의 솔선수범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보급품과 생활 조건을 세심하게 관리해 부하들의 충성과 신망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사의 천재,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인 알렉산드르 수보로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분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러시아의 군인이라면 누구든 본받고자 하는 그의 전쟁 교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은 수보로프가 남긴 유산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보로프의 이름을 딴 군사학교 학생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수보로프 박물관에서 학습 증서 수여식에 참가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사관학교나 병영마다 수보로프의 정신을 기리고 그의 사상을 학습합니다. 수보로프 박물관에서는 매년 수보로프를 기리는 애국 축제도 벌어집니다. 수보로프라는 인물 자체가 전투민족 러시아의 상징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폴란드 봉기 진압, 투르크 격파와 크림반도 지배권 확보, 조국 전쟁이라 불리는 나폴레옹 전쟁은 모두 현재 국제 정세와 이미지가 겹치는 소중한 역사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로프의 Science of Victory는 지금도 러시아 지도부에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